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중급 이번 강의가 문제풀이의 마지막 강의가 되겠네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근현대 내용의 1번부터 25번까지 문제를 봤습니다. 이번 강의에는 25문제가 남았네요. 26번부터 50번까지 문제풀이를 해서 우리가 문제의 내용을 전부 다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멋지게 마지막 마무리 멋지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가볼까요? 예, 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25번까지 했고, 여러분은 우리 이제 26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몇 페이지냐면은 339페이지. 26번 봐주세요. 자, 갑니다. 26번. 가에 들어갈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1920년대 실력 양성운동의 전개. 실력 양성운동 가운데 어떤 무엇인가겠군요. 여러분 1920년대 민족주의 계열이 주로 주도한 실력 양성운동은 대체로 산업 분야의 실력 양성운동과 또 교육 분야에서의 실력 양성운동이 있잖아요. 산업 분야는 뭐니 해도 물산 장려 운동이 있었고, 그리고 교육 분야는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 있었죠. 자, 어떤 것이냐 보시겠습니다. 목표 토산품 애용. 와우! 국산품 애용이네요. 국산품 애용 운동. 바로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가는 물산 장려 운동. 1923년에 바로 조선 물산 장려회가 주도한 물산 장려 운동이 되겠습니다. 물론 물산 장려 운동은 평양에서 전부터 시작이 됐죠. 자, 그래서 이 가의 운동은 물산 장려 운동이 되겠고, 자, 1, 2, 3, 4, 5번 가운데 물산 장려 운동을 골라주시면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아예 조선 물산 장려회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2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처음 문제 푼 게 아주 쉽게 바로 해결이 딱 되네요. 다음 27번 보실까요? 다음 자료로 알 수 있는 사회운동, 어떤 사회운동이 나왔는데, 자, 이게 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공평한 사회의 근본이고,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문장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구문이 되겠는데, 애정은 인류의 본령이다. 그런 거로 우리는 계급을 타파하고 모욕적 칭호를 폐지하여 교육을 장려하며 우리도 참다운 인간이 되는 것을 기하는 것은 본사의 주지이다. 인간 대우를 못 받았던 어떤 사람들이 바로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울처럼 형평한 공평한 그런 어떤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어떤 계급은 이미 없어졌죠. 이러한 사회적 차별 폐지운동 했다라는 거죠. 자, 그게 뭐냐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지위에 어떠한 압박을 받아왔던가. 직업이 구별이 있다면 금수의 생명을 빼앗는 자 우리만이 아닌 것이다. 여러분, 백정에 대한 차별을 없애려고 했었던 어떤 단체입니까? 조선형평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조선형평사의 형평운동에 대한 설명을 골라주시면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금수의 생명을, 즉 금수, 짐승의 생명을 빼앗는, 즉 도축, 도사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바로 백정이죠.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 철폐 운동을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 27번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8번 보실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거를 골라라 라고 하고 있네요. 자, 어디 볼까요? 가가 뭔지. 중일전쟁 발발 이후 1937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중일전쟁 발발 이후에 일제 정시 동원체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하였다. 중일전쟁 다음 해 1938년에 국가총동원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 물적, 인적 자원을 바로 국가총동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부 다 수탈해간 아주 무서운 법이 바로 국가총동원법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 바로 내용으로서 들어갈 거 어떤 것들이 있느냐. 바로
1930년대 이후에 등장을 한 민족 말살 정책이 된다는 겁니다. 네, 민족 말살 정책.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네, 민족 말살 정책이 4개일 것이고 민족 말살 정책이 아닌 것이 하나 들어가 있겠죠. 네, 그거를 골라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1번 징병제, 그냥 강제로 네, 군인으로 그냥 끌어가 버리는 게 징병제잖아요. 당연히 민족 말살 정책일 것이고 2번 토지조사령, 1912년이죠. 1912년은 1910년대 아니겠습니까? 무단통치. 그러므로 2번이 정답이 아니네요. 2번이 정답이네요. 네, 2번이 바로 민족말살 정책이 아니라 무단통치이기 때문에 2번이 정답입니다. 2번이 정답. 다음 3번 국민징용령, 4번 미국 공출제, 5번 여자정신근로령 모두 민족말살 정책. 예, 민족말살 정책이 되니까 네, 2번만 1910년대로서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29번 보실까요? 자,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또 읽어봐야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보실까요? 인간 사회는 많은 불합리를 산출하는 동시에 그 해결을 우리에게 요구하여 마지 않는다. 참 우리의 조상들은 참 글 정말 잘 쓰시는 것 같아요. 네, 언제나 제가 한국사 공부를 하면서 정말 매번 감탄하고 느끼는 겁니다. 네, 모든 문장들이 참 아름답고 그리고 매우 훌륭합니다. 네, 자, 감탄만 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너무 감탄에 빠져 있다 보면은 내가 지금 시험 보러 시험장에 왔는데 라는 걸 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네, 자, 우리 자체를 위하여 우리 사회를 위하여 분투하려면 우리 조선 자매, 여러분 여성들이네요. 여성들, 조선 자매 여성들이에요. 네, 전체 역량을 공고히 단결하여 여러분 일제강점기에는 3.1운동 이후에 사회주의가 들어와 가지고 사회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이 이렇게 양쪽 다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남성들도 사회주의 독립운동가, 민족주의 독립운동가가 있었는가 하면 여성 역시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여성들도 사회주의 단체가 있고 여성들의 민족주의 단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죠? 우리 조선 자매, 즉 우리 조선의 여성들의 전체의 역량, 사회주의건 민족주의건 전체의 역량을 공고히 단결해서 하나로 만들기 위한 그런 어떤 단체를 만들자, 그런 운동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사회주의 여성단체와 민족주의 여성단체가 연합을 한 어떤 단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단체 이름이 뭐죠, 여러분? 근우회. 신간회의 자매단체로서 신간회와 함께 운명을 함께한 신간회가 창립되면서 근우회도 창립이 되고 신간회가 해소하면서 근우회도 없어진 바로 이러한 신간회 자매단체 근우회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29번은 근우회에 대한 설명이 되겠어요. 그래서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근우회를 골라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4번 기관지로 근우를 발간했다.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죠. 네, 굉장히 쉽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장을 계속 읽으시면서 틀림없이 힌트가 되는 어떤 하나의 부분이 있어요. 단어라든지 또는 구문이라든지 문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딱 잡아내시면은 그 다음부터 문제는 굉장히 쉽게 해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근우는 무궁화꽃, 무궁화 근자에 무궁화꽃 동지, 무궁화꽃 친구들의 모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정답은 그래서 29번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30번. 자, 어디 보실까요? 자, 30번. 네. 자, 가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너무나 유명한 사진이기 때문에 뭐 글을 읽지 않아도 이분 나 알아 뭐 이런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네, 저도 딱 보는 순간 저도 알았는데요. 네, 가를 보시면 포수 출신으로 의병 활동을 전개하다가 국권 피탈로 만주로 건너가 독립군 양성에 힘썼으며 대한 독립군 사령관이 된 이분은 바로 홍범도 장군이죠. 홍범도 장군. 네, 그래서 가에 해당하는 인물은 홍범도 장군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대한제국 육군 무관학교 출신으로 애국개몽운동을 전개하다가 대한광복회 활동하시다가 만주로 건너가서 북로 군정서군
사령관이 된 바로 이분? 네. 네, 북로 군정서의 사령관 김좌진 장군이죠. 네. 자, 모두 자랑스러운 분들입니다. 자, 이분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순서 들어보실까요? 1번 의열단 조직했다. 김원봉 선생님이고, 이토 히로부미 처단했다. 네, 안중근 의사. 미국인 스티븐스를 사살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전명훈 장인환 의사. 조선총독부에 폭탄을 투척했다. 조선총독부에 폭탄을 투척을 하신 분은 네, 의열단의 어느 분입니까, 여러분? 네, 김익상 선생님이죠. 김익상. 네, 그래서 네, 종로경찰서에는 김상옥 선생님이 역시 의열단에 폭탄을 투척을 하셨고요. 네, 그래서 1, 2, 3, 4번은 모두 아닙니다. 네, 모두 아니고 5번. 네, 이 두 분은 모두 네, 청산리에서 네,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바로 주역들이죠. 네, 그러므로 30번 정답은 네, 5번이 되겠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5문제 일단 해결을 했고요. 자, 우리 또 네, 31번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자, 가나다를 일어나는 순서대로 네, 순서대로 배열하라라고 하는 순서 문제 참 잘 나오죠. 네. 자, 가를 보시면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네. 46년 3월인데 굳이 여러분 몇 월 달이다라는 것까지는 모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1차 미소 공동위원회니까 이것은 미소 군정기 가운데 초반부다라는 것만 여러분 아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날을 보시면 50총선거가 실시되었다. 결국 50총선거로 재헌국회 만들어지고 그 재헌국회에서 재헌헌법 만들어지고 그 재헌헌법에 근거해서 바로 이승만 대통령 선출이 되고 그리고 바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미소 군정기 가운데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하기 직전의 상황, 즉 미소 군정기의 후반부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 활동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된 다음에 이승만 정부가 한 거잖아요. 이승만 정부에서 바로 반민법이 나오고 바로 재헌국회가 네, 반민법을 만들고 그리고 그 반민법에 근거해서 반민특위가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네, 뭐 연도를 말씀을 드리면 가는 1946년 3월 네, 개최가 되었으니까 3월이 되는 거고요. 50총선거는 1948년 5월 10일. 네, 그리고 네, 다의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네, 1948년이 되겠죠. 48년. 네. 자, 그래서 정답은 가나다. 이 순서네요. 네, 가나다 순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네, 1번이 되겠네요. 32번 보세요. 네, 32번. 자, 다음 법률에 따라 시행된 정책. 여러분 일단 이게 무슨 법인지를 아셔야겠죠? 네, 어디 보실까요? 정부는 다음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다. 다음 농지는 정부에 귀속한다. 쭉 읽어보시면 바로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법이다 라고 하는 거를 바로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제5조의 2번을 보시면 다음 농지는 적당한 보상으로 정부가 매수한다 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토지개혁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네,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로서 그냥 공짜로 뺏을 수는 없잖아요. 네, 당연히 돈을 주고 대가를 지불을 하면서 매수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므로 민주주의는 네, 유상 매수, 유상 네, 분배가 기본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회주의는 무상 몰수, 무상 분배. 민주주의는 유상 매수, 유상 분배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32번은 바로 네,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법이 되겠어요. 우리 기본 강의에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한 네,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을 네, 보기에서 고르면 하나씩 보실까요? 기억, 자정농이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죠, 여러분. 네, 경자 유전의 원칙 하에 이것이 확립이 되는 과정에서 바로 자정농은 늘고 그리고 지주 소작제는 네, 이때 소멸한 것이죠. 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고 다음 니은 보세요. 양전사업 실시하고 지게 발급했다.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이죠. 네, 그러므로 니은 틀렸고요. 다음에 디귿 유상매수 유상분배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리을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아니죠, 여러분.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1908년 개화기 때 만들어져 가지고 바로 일제강점기에 많이 활동을 했는데
여러분 미소 군정 그 일본이 패망하면서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당연히 이승만 정부 때는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동양철식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라고 한다면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토지조사 사업은 조선총독부가 했고 이 토지조사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농민들의 토지를 굉장히 많이 뺐고요. 그 토지를 바로 아주 싼 가격으로 동양철식 주식회사와 같은 이러한 일본 토지회사한테 넘기거든요. 조선총독부가. 그래서 그 동양철식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일본 토지회사들이 일본 본토의 일본인들한테 바로 우리 한반도의 좋은 농경지를 마치 아파트 분양하듯이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인 본토에 살고 있던 일본인들이 한반도에 와가지고 새로운 일본인 지주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리을은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기업과 디귿. 32번은 2번. 33번 보실까요? 자, 다음 대화 이후에 전개된 사실. 자, 대화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입국을 북측이 거부하자 어제 유엔에서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 총선거를 실시하도록 결의했다. 아, 남한 단독 선거가 이제 실질적으로 남한 단독 선거가 되는 그런 결정이 나오게 됐네요. 아, 그러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후 전개된 사실로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되냐면 그 이후에 바로 남북협상이 그러니까 남한 보세요, 여러분. 1948년 2월 10일에 바로 우리 김구 선생님께서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고 하는 멋진 글을 발표를 하시면서 북한의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북한 세력에게 바로 남북협상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때는 북한이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가 그래서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바로 유엔 소총회에서 남한 이때는 그 발표된 내용이 가능한 지역이라도 총선거를 하라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가능한 지역은 남한 지역이니까요. 남한만이라도 단독 선거를 하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선거 결정이 내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이후에 북한 쪽에서 남북협상에 응하게 되면서 바로 그 다음에 남북협상이 실제로 남북협상이 개최가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정답은 바로 1번이 된다라는 것이죠. 1번. 자, 다음 34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서 옳은 게 뭐냐? 자, 일단 가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자, 가.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이후의 정치 상황. 좌익과 우익의 대립이 심화되고 남북 분단의 가능성이 높아졌어. 그래서 여운형과 김규식이 중심이 되어서 여운형은 좌익의 대표고 그리고 김규식은 우익의 대표로서 이렇게 좌익과 우익이 힘을 합쳐서 통일된 국가, 한반도에 통일된 국가를 만들자라고 하는 그러한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게 바로 좌우합작위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34번의 정답은 바로 좌우합작위원회 3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참 좋겠네요. 다음 35번 보세요. 35번. 자, 다음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으로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이 회의가 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느낌은 확 오네요. 소련의 수도 모스크바에서 회의를 했대요. 그럼 모스크바 무슨 회의겠네요. 그쵸? 1945년 12월 미국, 영국, 소련 그 각 나라를 대표하는 외무부 장관들이 모여서 모스크바에서 한반도 문제를 논의해서 이 회의를 뭐라고 하냐면 모스크바 3국 외무부 장관 회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들이 모여가지고 논의를 많이 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당연히 논의를 했겠죠. 자,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가장 큰 그 논쟁거리가 된 하나의 항목은 바로 다름 아닌 바로 뭡니까, 여러분? 신탁통치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
신탁 통치 실시. 네, 요게 바로 네, 결정된 내용이 되는 것이고, 다음에 니은 조선 건국 동맹 아니죠, 여러분.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는 1945년 12월이죠. 조선 건국 동맹은 우리 스스로 1944년 일제가 망하기 직전인 1944년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결성된 비밀 결사였습니다. 네, 그래서 니은 틀린 말이고요. 다음 T급 미소 공동위원회 설치한다. 그렇죠. 네, 우리 한국인들로 임시정부를 수립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정을 바로 이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에서 했고, 그 임시정부를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미국과 소련이 만나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개최해서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보다 더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디귿도 네, 맞는 말이 되겠어요. 다음 리을 유엔 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라 라고 하는 건 네, 유엔 총회의 결정이죠. 유엔의 결정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정답이어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6번 보실까요? 36번 가전쟁. 여러분 느낌이 확 오시죠? 낙동강 전투, 폐허가 된 서울, 일사후퇴. 여러분 우리 한국 현대사의 네, 민족 상전의 비극. 무슨 전쟁이죠? 6.25 전쟁이죠. 네, 그러므로 36번은 6.25 전쟁이고, 이 6.25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거를 골라라 라고 하고 있네요. 북한군의 남침으로 시작되었다. 판문점에서 휴전협상이 체결되었다. 다 맞는 말인데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는 원인이 되었다? 아니죠, 여러분. 미소 공동위원회는 미소 군정기에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 없습니다. 네, 이미 끝났어요. 이미 끝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고 북한도 북한 정권 수립되면서 네, 그 이후에 네, 2년 후인 1950년에 바로 북한이 쳐들어온 게 바로 6.25 전쟁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3번, 네, 3번은 6.25 전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네, 중국군의 참전으로 서울 다시 뺏기게 됐고, 유엔군의 인천 상륙작전 네, 전세가 역전되었다. 네, 6.25 전쟁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되겠네요. 6.25 전쟁 이번에는 순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6.25 전쟁은 지금까지 순서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뭐 일사후퇴가 전체 그 6.25 전쟁 범위 가운데에서 전개 과정 가운데에서 어디에 들어가는가라든지 또는 6.25 전쟁의 순서를 막 섞어놓고 이거를 순서대로 배열하라라고 하는 그런 순서 문제가 네,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6.25 전쟁 공부할 때 네,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부분은 6.25 전쟁의 전개 과정, 순서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 기억해 주시고 다음 37번 보실까요? 자,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 1961년부터 1972년까지가 가시기네요. 여러분 이 시기는 모두 박정희의 시대인데요. 보십시오, 여러분. 1961년부터 바로 63년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61년 5월 16일에 바로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죠. 여러분 말씀드렸죠? 5.16은 연도 외우기가 참 쉽다. 5.16은 1루 가도 5.16이고 1루 가도 5.16이다. 5.16, 5.16 이런 식으로 네, 1961년 5월 16일 5.16 군사정변으로 바로 박정희가 네, 국가 권력을 장악한 후에 61년부터 63년까지는 바로 군정이 실시가 됐습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라고 하는 군부가 우리를 통치했던 거죠. 네, 그리고 63년부터 72년까지는 바로 박정희 정부 가운데에서 제3공화국이죠. 네, 그래서 요 2년간은 군정기 그리고 63년부터 72년까지 네, 제3공화국. 네, 자 여기에 들어갈 내용으로서 옳은 거를 골라라. 기억 한일협정 조인 196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제3공화국에 쏙 들어가죠. 네, 기억은 맞는 말. 다음에 니은 수출 100억 달러 최초 달성. 이것은 1977년이거든요. 네, 그러므로 3공화국 다음에 네, 전개된 유신헌법으로 전개되는 제4공화국이 된다라는 겁니다. 니은 틀렸고. 다음 티귿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62년에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군정기에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속에 가 속에 들어가고. 리을 서울올림픽 여러분 88올림픽 1988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가 다음이라는 거죠. 가 다음 노태우 정부 때가 돼요. 자, 그래서 이 시기 안에 시기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기억과 디귿이 되어서 정답은 2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38번 문제 보세요. 자, 넘기시고 저도 넘기겠습니다. 342페이지를 보시면 자, 가정부 시기. 자, 어느 정부인지 일단 아셔야겠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금융실명제. 와우! 네, 금융실명제. 바로 김영삼 아니겠습니까? 김영삼 정부. 자, 김영삼 대통령은 자, 몇 월 며칠 저녁 8시를 기해 금융실명제를 전격 실시한다고 하였다. 네, 김영삼 정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8번 문제는 매우 단순하네요. 네, 1, 2, 3, 4, 5번 가운데 김영삼 정부의 활동을 골라라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정답은 여러분 3번이죠. 네, 김영삼 정부는 1996년에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하죠.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 클럽. 네, 전 세계에서 좀 잘 산다고 말할 수 있는 선진국들의 어떤 그 클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김영삼 정부가 우리도 드디어 이제 선진국의 대열에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저 잘했죠? 그리고 다음 해 IMF가 빵 터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아주 체면이 아주 말이 아니게 됐는데요. 네, 38번. 그래서 정답은 네, 김영삼 정부의 활동을 골라주면 3번. 네, OECD 가입. 네, 요게 되겠네요. 다음 39번 보십시다. 네, 39번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헌법이 개정된 계기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네요. 자, 여러분 67조 보시면요.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아, 여러분, 그러니까 대통령 직접 선거, 직접 선거를 바로 헌법에 명시한, 규정한 그런 헌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70조를 보시면 대통령의 임기는 5년. 지금 우리의 현행 헌법이네요. 5년. 그리고 중임할 수 없다. 여러분, 지금 현재 대통령은 임기가 5년이고 딱 한 번만 하잖아요. 그렇죠? 네. 미국처럼 뭐 한 번 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헌법은 지금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행 헌법인 제9차 개헌 헌법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1988년. 자, 이 9차 헌법이 개정된 계기는 뭐죠, 여러분? 그전까지는 전두환 정부 제5공화국이 직선제 개헌 안 한다라고 버티다가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들고 일어나서 87년에 1987이라는 영화도 있죠. 네. 1987년에 다 같이 들고 일어나서 거국적인 민족운동을 전개하니까 바로 이 전두환 정부가 버티지 못하고 바로 항복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정말로 이제 하면서 그 헌법을 직선제 헌법으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해서 바꾼 게 바로 지금 현재 현행 헌법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개정된 계기는 뭐냐라는 거죠. 바로 6월 민주항쟁이 하나의 계기일 거고, 보다도 그래서 결국 6.29 선언, 바로 전두환 정부의 항복 선언으로 인해서 바로 헌법이 바뀌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그래서 5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6월 민주항쟁.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40번 보실까요? 다음 재판의 근거가 된 법령이 뭐냐? 자, 이 재판 쭉 읽어봤더니 피고인이 일제강점기에 친일행위를 했어요. 반민족 행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친절하게도 이 보기에 맨 아래쪽에 반민족행위 특별재판부라고 하는 아주 친절한 단어가 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반민특위의 활동이고요. 네, 그리고 이 반민특위 활동의 근거가 되는 법령은 반민족행위 처벌법이 되는 것이죠. 네, 바로 줄여서 반민법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 반민법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거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재헌국회에서 제정이 되었다. 이게 바로 정답이겠죠. 네, 자, 그래서 40번 정답은 2번. 2번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장이 이렇게 길고 읽을 거리가 많으면 그 속에 힌트도 틀림없이 그 안에 더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읽을 거리가 이렇게 많고 복잡하고 좀 힘들어 보인다라고 하는 첫인상에 주눅 들고 당황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문장이 길고 읽을 게 많은 내용일수록 쉽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여러분 41번 볼까요?
41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네, 어떤 특별 사진전을 하고 있는데요. 전남대학교 정문 앞 네, 비상계엄 철폐를 외치면서 시위하는 전남대학교 학생. 전남대학교는 광주에 있거든요. 자, 그리고 오른쪽 보세요. 네, 더 분명하죠? 광주 금남로. 네, 계엄군의 과잉 진압에 저항하여 일어난 차량 시위. 아, 여러분 무엇을 말하죠?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1, 2, 3, 4, 5번 가운데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찾아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정답이 5.18 민주화운동이네요. 네, 자, 그래서 네, 정답은 5번. 네,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되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은 문제였네요. 다음 42번 보실까요?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서 옳은 것은 이라고 하고 있네요. 4.13 호원 조치.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 국민들이 전두환 정부, 이 제5공화국한테 대통령을 간접 선거한다라는 게 이게 민주적이냐. 우리 이제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직접 선거로 헌법을 바꾸자라고 하는 개헌 요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전두환 정부가 처음에는 국민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개헌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조치를 발표를 하거든요. 그게 4.13 호헌 조치예요. 호헌은 헌법을 보호하겠다, 고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국민은 고치라라고 하고 있는데 전두환 정부는 고치지 않겠다, 헌법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조치를 발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국민들이 다 같이 일어났겠죠. 3.1운동과 같은 4.19 혁명과 같은 거국적인 민족운동을 전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두환 정부는 거기에 깜짝 놀라면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항복선언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6.29 선언이라는 겁니다. 이 거국적인 민족운동, 6.29 선언을 이끌어낸 이 우리 국민들의, 학생과 시민들의 거국적인 민족운동을 우리 뭐라 그러죠? 6월 민주항쟁이라고 하잖아요. 1987년. 네. 자, 그러므로 네, 이 시위는 6월 민주항쟁이 되는 것이고 전국에서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네, 여기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바로 3번이죠.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 요구를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항복선언이 뭐라고요? 6.29 선언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42번 답은 네, 보시는 바와 같이 3번. 네, 3번이 되겠네요. 3번. 네. 자, 다음 43번 보실까요? 네. 가에 들어갈 사진으로서 가장 적절한 게 뭐냐? 여러분, 가를 보시니까요. 네, 1970년대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1, 2, 3, 4, 5번 가운데 1970년대의 네, 활동, 1970년대 사건을 네, 바로 집어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43번. 정답은 3번이네요. 여러분, 수출 100억 달러, 수출 100억 불 달성은 몇 년이라고요? 1977년입니다. 1977년. 1977년은 당연히 1970년대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네, 3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이어가지고 여러분 페이지를 넘기셔가지고 344페이지를 보십시오. 네, 44번 보시겠습니다. 44번.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나라가 긴급 구제 금융을 받아 IMF, 네, 국제통화기금 관리 체제하에 있었던 시기의 일들에 대해 알고 싶어요. 네, 자, 그래서 IMF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44번. 네, 자, IMF 사태는 1997년에 있었고요. 네, 당시는 김영삼 정부 말기가 되겠고요. 이러한 IMF의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1997년 12월에 대통령 선거에서 바로 김대중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다음 해 1998년에 바로 김대중 정부가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김대중 정부는 김영삼 정부 말기에 시작된 IMF 체제로부터 최대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IMF를 최대한 빨리 졸업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바로 그 당시에 IMF에 대해서 졸업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김대중 정부가 전개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이 44번에서 물어보는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들어갈 말은 3번이 되겠어요. 정답은 3번. 외채 상환을 위해서 금모으기 운동 전개했다. 네, 바로 이게 IMF 체제 하에서 IMF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네, 3번. 자, 45번 보시면요. 자, 다음 문화유산 한양의 도성. 네, 우리 서울이 되겠죠. 서울. 네, 자, 서울에 대한 설명으로서 한양 도성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렇다면 여러분 1, 2, 3, 4, 5번 가운데 4개는 우리 서울 얘기고요. 그리고 나머지 1개가 딱 1개가 서울이 아닌 어떤 다른 곳이겠네요. 자, 한번 맞춰보십시오, 여러분. 네, 특히 서울 사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맞추셔야 됩니다. 네, 자, 2번 보실까요? 김인효가 적장 살리타를 사살한 곳. 여러분, 몽골 제2차 침입 때요. 1232년 몽골의 제2차 침입 때 바로 김인효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처인부곡에서 바로 몽골 사령관 살리타를 화살로 쏘아가지고 살리타를 바로 전사시키면서 몽골군이 퇴각하잖아요. 여러분, 처인부곡은 지금이 어디입니까? 용인이죠. 용인. 네, 경기도 용인. 네, 그래서 서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6번. 자, 가나다를 발표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하라. 네, 이런 어떤 순서 문제 또 나왔네요. 네, 어디 보겠습니다. 자, 가를 한번 읽어보면, 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1991년에 노태우 정부 때 상황이 되겠죠. 네, 1991년은 우리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서 아주 그 기념비적인 해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1991년 이때 북한하고 정말 사이가 좋아가지고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도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남북 기본합의서도 발표를 하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역시 같은 해에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가는 1991년이고요. 다음에 나를 보시면 7.4남북 공동성명은 1972년 박정희 정부 때네요. 네, 다음에 다를 보시면 다는 또 어느 시기냐? 6.15 남북 공동선언. 네,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6월에 평양을 전격 방문해서 바로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잖아요. 그게 바로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이 되는 거죠. 이 정상회담에서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에서 서울로 떠나는 날, 돌아오는 날, 바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함께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뭐죠? 바로 6.15 남북 공동선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2000년. 그러니까 순서는 뭐가 제일 먼저죠? 나가 제일 먼저, 그 다음에 가, 다음에 다. 나, 가, 다가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47번 보실까요? 자, 문제가 얼마 안 남았네요. 자, 힘내주십시오. 다음에서 설명하는 세시풍속.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한국사 문제인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아무튼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 지난 모든 사실들은 다, 우리 역사는 다 의미가 있는 그러한 우리의 역사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47번 역시 우리 한능검에서 자주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47번 보시면은 이것은 굳이 우리가 공부를 해야만 알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한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살았다면은 한국인으로서 살았다면 충분히 그냥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죠. 음력 5월 5일은 수린날이라고도 부르고요. 청포물에 머리를 감거나 수리 취떡을 만들어 먹었으며 씨름을 하고 근내를 타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음력 5월 5일 우리 뭐라고 합니까? 단오라고 하죠. 단오. 정답을 찾아주세요. 1번이 되겠네요. 네, 문제가 이렇게 쉽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한국사 공부가 조금 미진하신 분들 절대 다음 회차로, 그러니까 이번 회차를 포기하시고
다음 회차로 넘기지 마시고요. 바로 며칠 안 남은 이번 회차를 바로 노리십시오. 남은 기간, 며칠이 남았던 시간에 그 기간을 정말 알뜰하게 잘 쓰셔가지고 한번 여러분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아주 상쾌하고 기분 좋은 그런 도전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결과가 좋을 겁니다. 자, 48번 보실까요? 자, 미줄근 이섬에 대한 역사적 사실. 자, 48번 보시면 우리나라 동쪽 끝에 있대요.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7.4km 지점에 있대요. 동도와 서도. 이게 독도인지를 모르면 한국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섬은 독도가 되는 거죠. 독도는 우리 땅. 자, 그래서 이 섬에 대한 역사적 사실로서 옳은 것은 자, 정답은 여러분 5번이 되는 거죠. 러일 전쟁 때 일본이 불법적으로 자국 영토로 편입을 했다가 광복으로 되찾았죠, 우리가.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문제 남았네요. 49번 보시면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이 뭐냐? 어디 한번 읽어볼까요? 승려 백운 화상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내용을 뽑아 해설한 책. 한마디로 기존의 그때까지의 훌륭하신 고승들의 명언집, 명언을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477년 우왕 3년, 그러니까 고려시대가 되겠네요.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을 해서 바로 이것이 최초의 금속활자본이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최초의 금속활자본 뭐죠? 바로 직지심체요절이죠.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인쇄의 나라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초의 목판 인쇄본도 우리나라고요. 그리고 최초의 금속활자본도 우리나라라는 겁니다. 최초의 목판 인쇄본 무구정광대다라는 경이죠. 목판 나무.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은 바로 최초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와우! 50번. 자,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세시풍속. 세시풍속 문제가 또 나왔어요. 어디 한번 볼까요? 헤어져 있던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라네요. 벌써 여러분 정답을 찾으셨죠? 이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배점이 1점이 아니라 2점입니다. 이래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1, 2, 3, 4, 5번 가운데 4번 칠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한국사 우리 한능검 대비 문제 중급에서 바로 전근대 50문제와 그리고 근현대 50문제를 다 풀어봤네요. 그래서 100문제를 우리 이번 강의에서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실력을 많이 높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노리는 회차에서 바로 단기 합격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보셨다면 틀림없이 실패 없이 바로 합격하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끝!